미 증시 역사 중에서도 역대급 폭락을 기록했던 하루였는데요. 계좌는 안녕하시냐 뭐 이런 말씀 드리기도 민망하고요. 다른 방송에서 숫자 관련된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오늘 저는 굳이 숫자를 올려서 이러쿵저러쿵 분석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제 폭락을 만든 장본인은 역시나 트럼프였죠. 그 하루 전인 일요일 폭스뉴스와 독점 인터뷰를 했는데요. 사실 사람들은 증시 관련돼서 좀 좋은 이야기를 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었죠. 하지만 기대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트럼프는 마구 쏟아냈습니다. 이것들이 결국 월요일 장이 열리자마자 하루 종일 계단식 하락으로 이어졌고요.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공포감에 휩싸여서 다들 주식을 투매한 결과 기록적인 폭락을 만든 하루가 됐습니다. 주식을 팔았죠. 그리고 안전자산인 채권과 금으로 도망친 하루였습니다. 도대체 트럼프가 폭스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제가 쭉 한번 정리를 했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3월 9일 일요일 날 폭스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건데요. 먼저 진행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캐나다, 멕시코에 25% 관세를 자동차 업계에만 한 달 유예해준 이유가 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트럼프는 미국 자동차 업체들을 도와주고 싶었다. 하지만 4월 2일부터 적용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말은 미국 업체들을 도와주고 싶었다라고 하지만 사실 자동차 업체들로부터 로비를 받은 것입니다. 동시에 캐나다, 멕시코의 반대급부적인 것을 원했을 텐데 사실 별로 얻은 거는 없이 끝났죠. 진행자가 또 질문을 합니다. 관세 조치가 지금 수시로 바뀌는데 왜 그런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트럼프가 어느 정도 돕고 싶었다. 또 이런 얘기를 하죠. 돕고 싶었다. 하지만 관세는 시간이 지나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관세 스위치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스위치를 온 했다, 오프 했다, 수시로 왜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트럼프는 어느 정도 동문서답을 한 것으로 보여져요. 트럼프 특유의 이슈 돌리기 아니면 주제 돌리기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진행자가 또 물었습니다. 4월 2일 상호관세 이후에 또 변화가 있을 것 같냐 라고 물었더니 트럼프는 상황에 따라 아마도 올라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사람들은 4월 2일 상호관세 이후에도 관세가 또 올라가나? 그럼 도대체 관세 전쟁은 언제까지 계속되나? 뭐 이런 걱정을 당연히 하겠죠. 근데 사실 이것도 일종의 협박이나 위협의 테크닉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것이 진심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퀘스천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진행자가 또 물었습니다. 관세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폭락했다.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냐?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이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핵심적인 질문인데요. 트럼프가 얘기하기는 아직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 내가 하는 것은 강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고 뭐 일종의 과정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라는 투로 이야기를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들은 더 큰 실망감을 느끼고 공포를 느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행자가 지금 경기 침체에 신호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올해 경기 침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트럼프는 약간 회피하는 듯한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자기는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지금은 과도기다. 더 위대한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과도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겪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도 본인 임기 초기에 침체에 빠졌다. 이런 평가를 듣기는 너무 싫었겠죠. 그 뉘앙스에서 오히려 경기 침체를 막아야 한다라는 그런 느낌도 드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트럼프답게 마지막으로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은 내 책임이 아니고 전임 바이든 정부의 유산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런 인터뷰의 내용 때문에 월요일 장이 시작하자마자 증시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 트리거 역할을 했었던 것이고요. 사실 저는 트럼프의 인터뷰보다 더 큰 걱정이 있었던 뉴스가 바로 이것인데요. 캐나다에 신임 총리가 부임을 했었죠. 마크 칸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캐나다 중앙은행장을 역임을 했었고요. 영국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국 중앙은행 총재를 역임했던 그야말로 정통파 경제통입니다. 트럼프 관세 공격에 대한 캐나다의 방어책으로 사실 마이너였던 분이 극적으로 총리에 선출이 된 건데요. 트럼프에 대항할 적임자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이분은 취임식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더 공포스러운데요. 트럼프가 자기 멋대로 성공하게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겠다. 좀 강경 발언이죠. 그리고 절대 미국의 일부가 되지 않을 것이고 캐나다를 위해 트럼프와 맞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일가를 했죠. 미국은 캐나다에 존중을 보여라. 그래서 이 말을 트럼프도 들었을 텐데 이런 말을 듣고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지 그 부분이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또 하나 중요한 발표를 했는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응해서 캐나다에서도 카운터 펀치를 날렸는데요. 캐나다의 온타리오주에서는 미국 북부 쪽에 전기를 많이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 미국에 공급하는 전기에 수수료를 25% 추가 부과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일종의 보복 세금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대상이 되는 지역은 미국의 미네소타, 뉴욕, 미시간주라고 하던데요. 이곳에 대략 150만 명의 미국인들이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전기세가 25%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 같고요. 이 정책을 발표함과 동시에 온타리오 주지사 더그 포드 이분인데요. 이분은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이 일을 절대 하고 싶지 않았는데 미국 국민에게 미안하다라고 했고요. 하지만 이 일을 지금은 할 수밖에 없고 이 일을 하게 만든 장본인은 트럼프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전체적으로 어제 하루를 돌이켜보면 객관적인 데이터나 실무 책임자들이 미국 경기 침체는 없다라는 공식적인 커멘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무너져 내렸죠. 사람들이 얼마나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적인 공포에 휩쓸려서 행동을 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줬던 하루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미국의 GDP 성장률은 2.3%입니다. 현재의 2.3%는 나머지 기간에 비해 오히려 탄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플레이션인데요. 굳이 숫자를 얘기하지 않아도 지난 10년간의 그래프를 보면 지금이 안정된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올라가는 추세라는 걱정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는 맞는 이야기지만 객관적인 숫자만을 놓고 봤을 때 절대 높은 수치가 아닙니다. 실업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10년간을 봤을 때 지금 현재가 높은 수준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 코로나 있을 때를 빼고 평균을 내면 오히려 실업률은 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가 가리치는 방향은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파월 연준 의장도 스피치에서 이야기를 했죠. 관세로 인해서 현재 불확실성이 있기는 하지만 미국 경제는 여전히 좋고요. 그런 이유로 금리 결정을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금리 결정이라는 건 금리 인하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만약 연준 입장에서 경기가 침체돼서 위험하다 판단이 되면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시그널을 당연히 주었을 것입니다. 스피치의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요. 경기 침체의 국면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며칠 전에 나와서 트럼프를 지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얄미운 소리를 했었죠. 이 루트닉 상무장관. 그런데 어제는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는 아직 견고하고 경기 침체의 위험은 생각하지 않는다 라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모양새가 약간 수습하는 모양새로 보이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관세로 경기 침체 위험을 부각시키니까 상무장관은 나와서 그렇지 않다. 미국 경제 좋다. 이런 식으로 약간 뒷수습을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선물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행히 선물지수는 공포에서 조금 벗어나는 모양새인데요. 4대 선물지수 모두 양전환을 했습니다. S&P 500은 플러스 0.25% 양전환 됐고요. 다우는 플러스 0.34% 양전, 나스닥도 플러스 0.16% 양전, 러셀은 플러스 0.5% 양전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선물 지수를 봤을 때는 이 4개 지수 모두 마이너스 1에 가까운 굉장히 침체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현재는 양전환이 됐고요. 오늘은 반등 시도가 조금 있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수치들입니다. 월요일 하루는 데이터보다는 트럼프 공포에 더 큰 반응을 보였던 하루입니다. 공포에 질린 투자자들은요, 군중 심리에 의해서 주식 갖다 던졌고요. 셀은 또 셀을 불러서 계단식 하강을 만든 패닉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뭘 해야 될지 그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주식은 신법이라는 말이 있죠. 다들 많이 들어보셨던 투자자들의 명언들을 제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정은 미국 주식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 이 가정
야정이 없으면 미국 주식에 투자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 온께서도 이야기했죠.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을 주식이라면 단 10분도 보유하지 말라.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입니다. 전략적 자산 분배는 매우 중요하고요. 이런 혼란기일수록 빛을 발한다 라고 이야기했죠. 차분하게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밈 주식은 없애버리고 각 섹터별로 대장주들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퍼센테이지는 어떻게 되는지, 내가 현금 비중은 얼마나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재점검을 해서 지금과 같은 혼란기에 가장 맞는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좋은 시간인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공포에 사로잡히지 말자입니다. 여러 차례 공포에 대한 이야기는 드렸고요. 존 템플턴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 패닉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자. 공포는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역발상으로 공포가 기회다라는 명언도 마음에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워런 버핏은 시장이 공포에 빠졌을 때 욕심을 내고 시장이 탐욕스러울 때 공포를 느껴라 라는 말을 했죠. 지금이 시장이 공포에 빠졌을 때고 욕심을 낼 만한 수준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존 템플턴은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피가 낭자할 때다. 설령 그것이 당신이 필할지도. 개인적으로 제 마음에 가장 와닿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또 데이비드 드레머는 폭락 속의 이유들을 분석하면 근거가 없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말을 했죠. 요즘의 폭락장이 그렇습니다. 폭락의 이유를 하나하나 따져다 보면 합리적인 데이터나 숫자에 의거한 폭락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말 또는 시장 분위기, 미디어에서 쏟아지는 뉴스,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결정을 많이 하는데요. 많은 경우가 근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주식이 폭락해서 마음이 심란하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잘 잡으시고 차분한 마음으로 이런 대가들의 명언들을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요약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